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1.8 검찰 대학살 인사는 그야말로 정권 보신용 칼춤 인사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 이른바 촛불 정권에서 서슴없이 자행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추미애 칼춤 보복 인사 이후 검찰 상황을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별로 안녕하지 못합니다. 어제 네. 인사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하루 종일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네. 우리 윤 대표님은 어떻게 봤습니까? 어제 뭐 그것도 낮도 아니고 네. 한밤중에 이렇게 그냥 전격적으로 공무원 인사를 검찰 인사를 해진 다음에 밤 7시 반에 인사하는 건 제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떳떳하지 못하고 뭔가 쫓기는 듯하게 도망치듯이 도둑질하듯이 한 인사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수요일 밤에 대학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옛날에 왜 그 닉슨 그 하얀 워터게이트 때 토요일 날 그 콕 특검을 날린다고 그래서 토요일 밤에 학살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콕스 특검이죠. 네. 날린다고 토요일 밤에 학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요일 밤에 학살이다. 또 이거는 저는 경자사화다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경자사화. 올해 경자년이거든요. 이 정치권 조선시대 보면 사화하고 환국하고 있어요. 환국은 그렇죠. 지배권끼리 이렇게 지배권 바꾸고 뭐 남인 뭐 서인끼리 바꾸고 이게 환국이고 사화는 애꿎은 그 선비들 도륙하는 게 사화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검찰 그 대의 명분 있는 검찰 불과 6개월 전에 임명했던 검찰이 정해준 거 수사를 열심히 했다는 죄가 괘씸죄가 돼가지고 대통령을 겨눴다는 어떻게 보면 왕을 겨눴다는 죄가 돼가지고 연산군을 수사했다는 죄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무호사와 갑자사화 일어나듯이 저는 이게 경자사화다 이렇게 애꿎은 검사들을 그냥 옛날로 말로 이게 다 참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 제주도로 부산으로 멀리도 보냈더라고요. 유배죠, 유배. 참수 내지는 유배를 옛날로 말하면 참수고 지금은 뭐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 찍힌 사람일수록 멀리 갔더라고요. 그러나 상황 태상황 죽일 때는 아주 박수를 치고 참 검찰 우리 검찰 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전임 대통령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국민을 대상으로 호도하고 기만해 왔는가 이번에 알 수 있죠. 검찰 개혁이다. 이게 검찰 중립을 지키는 게 검찰 개혁인데 그렇죠. 이게 산 권력에 대해서도 떳떳하게 수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검찰 개혁이거든요. 그런데 불과 6개월 전에 우리 검찰총장님에서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 그 밑에 그 수사관들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급 인사들을 단순히 그 조국 수사했다는 이유 울산시장 하명수사, 유재수 부산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이거 수사한다는 이유로 그냥 하룻밤에 날려버렸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쿠데타라고 봐야죠. 쿠데타. 제가 볼 때는 군사 정권 시대대로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안 했죠. 진짜 뭐 문재인 독재 정권이다 하는데 진짜 신독재 맞은 것 같아요. 신독재죠. 그러니까 뭐 언론, 사법 다 장악했죠. 이제 뭐 입법부도 장악하는 게 뭐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도리들 이른바 청와대 출신들 7, 80명을 지금 투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만 열면 촛불 민주를 외치는 정권에서 민주주의가 이게 완전히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는 거죠. 검찰청법에 의하면은 검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어요. 임명권자는 임명하는데 대통령이죠.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은 그냥 제청하느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의견을 들어서 하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죠. 의견 들어서 하라는 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는 게 아니라 서로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간을 충분히 갖고 논의하라는 건데 인사위원회 열리기 30분 전에 윤석열 호출 와라 이게 상의입니까?
이거는 민주주의를 빙자한 기만이고 사기죠. 형식상 예. 말하자면 정부 조직법상 네. 법무장관 밑에 검찰총장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관행도 그렇고 네. 다른 데는 외청들은 되게 차관급이지만 그렇죠. 검찰총장은 장관급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법무장관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서로 장관급으로서 애우를 갖추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무슨 부하 부르듯이 30분 인사위원회 앞두고 오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요식행위로 그렇죠. 이렇게 부른 것뿐이 더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변호사 출신 대통령과 판사 출신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예. 그 과거에도 이런 아까도 얘기했듯이 워터게이트 때 1973년인가요? 10월 20일 날 그때도 특검 쫓아내라 하니까 그때 법무부 장관이 나 안 해. 그 사표 냈어요. 예. 법무부 차관 시켰더니 나도 안 해. 나도 사표 냈어요. 예. 그 차관 뭐가 콕 특검을 콕 특검을 쫓아내고 이제 했는데 그거 후유증으로 결국은 닉슨이 하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의 사법방해죄예요. 그렇죠. 그걸로 사법방해죄. 결국은 하야를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워터게이트 사건보다도 사실관계를 숨긴 거 그게 그렇죠. 이제 국민적인 비난을 제일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 미국 같은 선진국은 법무부 장관, 차관들 이런 분들이 이 법의 민주주의의 보루가 됐는데 우리는 추미애라는 그 추자반 장관이 예? 그러네요. 더러운 추자예요. 저는 이번 행동을 보면 더러운 추자예요. 더러운 장관을 한 거예요. 거기에 고추풍 나게 될 것 같네요. 앞장서 가지고 예. 칼질을 하는 거 법을 아는 사람이 했다는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게 추미애가 죄질이 나쁜 게 2004년에 강금실 장관 있을 때 노무현 때죠. 예, 예. 그때 송광수 검찰총장하고 또 한판 들이붙었어요. 그렇죠. 중수부 폐지하고 그때도 대선 자금 수사한다고 그랬을 때 그때지만 그때는 강금실 장관이 양보를 했습니다. 억지로 인사를 안 했어요. 수사하는 건 끝나고 하자. 네.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보세요. 이제 수사 한참 하고 있는데, 예? 예. 한참 하고 있는데 수사 결과가 없다고, 경찰이,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고 쫓아버린 거예요. 저게 있을 수가 있나요? 수사를 뭐 무슨 다른 쪽 수사를 한다면은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건데 지금 문제는 그 수사의 대상이 청와대고 문재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 칼날이 지금 덕미까지 오니까 청와대로 치고 들어오니까 빨리 급히 막아야 하는 거예요. 응급 그렇죠. 처방을 해야 할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좌천 내지는 유배법 보내버린 거죠. 그렇죠. 그걸 참 봐서 무서운 정권이에요. 무서운 정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민주주의의 화신이라고 생각하는 촛불 정부라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짓밟는 거죠. 최장집 고대 명예교수가 얘기했잖아요. 말로만 민주주의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이렇게 문재인 추미애 조가 이렇게 무리수를 둔 거 보면은 저는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게 굉장히 문재인이가 다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본인이 제일 내가 잘하잖아요. 무슨 일을 했는지를 어떻게 다른 사람이 유재수, 본인보다 더 알겠습니까? 감찰 무마 조국이한테 누가 시켰겠어요? 그럼 뻔한 거죠. 조국 외에 누가 있죠? 또 울산시장 그 송철호의 형님 동생한 사람 누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거 수사 조금만 박차를 가하면은 바로 저는 그 핵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생각이 들고 거의 다 왔죠. 왔어요. 예. 소환할 만한 사람 다 소환이 됐고 이제 마지막 무슨 임종석이라든가 송철호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만 지금 남은 상황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칼날이. 그렇죠. 저는 지금이라도 몸통으로 빨리 갈 수밖에 없죠. 장군으로 말하면은 빨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보고 장군 불러야 된다고 봐요. 장군. 장군 불러야 돼요. 그럼 멍군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문재인하고 윤석열의 저는 전쟁이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저는 문재인 수사를 빨리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급한 인사, 무리한 인사를 밤 7시 반에 깜깜할 때 인사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근데 참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됐든 지금 완전히 혼자 남은 신세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검에 그렇죠. 자기 참모들 다 떨려 나가고 그렇죠. 잘려 나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싹 이렇게 감싸버렸어요. 특히
이승윤 검찰국장 하다가 예. 지금 중앙지검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뭐 다른 그렇죠. 거기 반부패 강력부장이라든가 또 공공수사부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친문. 네. 또 현 정부가 코드가 그렇죠. 맞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부릴 수 있을 건지 저는 윤석열의 앞으로 선택 굉장히- 우리 생각 같아서는 빨리 대통령까지 수사를 해서 네. 뭔가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참 그게 저는 걱정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뭐 중앙지검장 된 사람도 뭐 윤석열 빼고 수사하자고 그런 그 사람 얘기한 아닙니까? 그 사람이고 이승윤. 예, 문재인 측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되지는 않을 거로 보는데 저는 뭐 윤석열 사단장이 병사들 데리고 전쟁해야죠. 그래서 뭐 할 수 없잖아. 연대장 특별수사본부라도 하나 차려가지고 네. 직접 본인이 해야죠. 수사 반장이 돼가지고 하는 저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부장이 보는데요. 돼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차피 지금 사단장 밑에 저 연대장들은 지금 다 몰살이 됐어요. 참모들까지 다 다 몰살. 몰살되고 비밀 빼어나가니까 바로 중대장, 소대 대대 대대장. 중대장을 직접 끌고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예, 그래서 그런데- 마지막까지 투쟁한다는 각오로 해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마무리를 이 네. 사건 수사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네. 지금 이번에 이제 검사장급 이상 아닙니까? 예. 거의 수뇌부들이란 네, 말이에요, 네. 검찰.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네. 진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네. 차장 부장급들 네. 또 부부장급들 네.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허리거든요. 이 사람들 또 다 흩어버릴 것 아닙니까? 예, 여기저기로 다 그러겠죠. 인사해야 한다고. 다 그러겠죠. 그래서 되게 지금 서울 전에 네. 대폭적인 이제 검사 인사 네. 말하자면 검사장 이하 네. 인사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문재인이가 일단은 칼을 뽑았으면은 뭐 처음에 사실 하기가 어렵지 이왕 뭐 버린 몸하면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계속 한다고 봅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저는 결사항전의 자세로 그 왜 유대인들이 마사다 항전 있잖아요. 예. 예. 끝까지 로마군에서 싸워서 마지막 한 명까지 다 전사하는 마사다 항전처럼 아니면 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 고향 부근이거든요. 황산벌 전투. 예. 예? 예. 계백이 5천 결사대 끌고 가서 예? 끝까지 한 거였던 황산벌 전투처럼 끝까지 저는 한 거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다른 그 부장검사, 차장검사, 실무진들이 발령이 나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수사본부를 차리든지 뭐 특검을 가기 위한 전 준비 작업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제대로 수사가 안 되면은 특검으로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야죠. 가야 되려면은 그 자료는 사람이 바뀌어도 그 자료는 유지될 수 있게 계속 수사는 뭐 좀 늦어지도록 할 수 있게 그렇게 저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뭐 시간의 문제이지 특검으로 가는 것은 불가피한 거 아닌가. 안 갈 수가 없죠. 예,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윤석열 총장한테 지금 사실상 그만 나가달라는 이런 사인이라고 그렇죠. 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당신하고는 빠이빠이 할 테니까 보기도 싫어 나가죠. 하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담담하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인사에서 잘려나간 주요 그런 검사장들도 네. 과거 같으면은 다 사표 내버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뭐 대의명분이 있잖아요. 예. 네. 아니 그 정당하게 수사를 했잖아요. 뭐 수사 검사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인사 조치를 아무것도 없죠. 억울하게 대의명분이 단순히 대통령을 겨눴다는 하나의 괘씸죄 그거 갖고 저런 일이 있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택할길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때려치우는 거. 이게 제일 쉬운 거죠. 그건 있을 때려치우는 수가 거. 없는 네, 일이죠. 있을 수는 없죠. 국민들의 그렇죠. 여러 국민들이. 같은 그런 기대와 지금 그렇죠. 모든 것을 받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예. 두 번째는 허수아비처럼 뒷방 할아버지처럼 그냥 멀건하게 앉아 있는 거. 그건 본인의 예. 지금까지 검사로서의 예. 철학이랄까 소신 이것과도 어긋나는 거죠. 어긋나죠. 예. 세 번째로는 직접 일선 병들을 지휘해서 전쟁을 치르는 거죠. 수사 지휘해서. 수사 지휘권은 총장한테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법과 원칙을 항상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직접 그 수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리라고 보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장 거기가 뭐 여러 가지 주요한 부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장에 칼날들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중앙지검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네. 문재인이가 거기에 자기 대학교 후배를 딱 앉혀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 총장이 아무리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온 게 뭐 없으면 또 이제 국민적인 분노나 또 이런 게 일어나면은 다시 특검으로 가지 않겠어요? 저는 문이 이번에 검찰 인사를 무리하게 해가지고 혹될래다 혹을 붙여서 저는 이게 정권의 이게 말로를 굉장히 앞당긴다고 봐요. 네, 정상적인 인사가 아니잖아요.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이렇게 그 문책 인사, 경질 인사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거의 매장시키는 인사를 했다는 거는 저는 우리 민주주의 역사상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문책이나 경질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없죠. 아니 고소 고발이 들어왔고 또 범죄가 분명히 인지가 됐는데 검사가 그걸 수사 안 하면 검사가 필요 없죠. 그렇죠. 볼락 검사로 그렇게 2,200명이나 두고 있어요. 그렇죠. 둘 필요가 없죠. 근데 뭐 이번에 인사에 아주 원칙은 이거예요. 문재인하고 가까우면 살고 윤석열과 가까우면 죽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내가 하나 웃기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문학의 신년 인사회에 갔었는데 거기 가서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다시 없을 것이다. 절대적으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데 아니 문학의 블랙리스트만 없으면 되나요? 검찰계 블랙리스트도 없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 유튜브 방송 블랙리스트부터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방송 올리면은 기계가 뭐 이렇게 입력을 해놨는지 바로 노란 딱지가 붙잖아요. 노란 딱지 무조건 붙여서 뭐 다 막아놓고 있죠. 어제도 보니까 문학의 인사 신년이 안 때 보니까 소설가 조정래라는 사람이 인사말을 하는데 문재인 와서 청년 실업률, 취업률도 높아지고 경제가 이게 탄탄대로로 이거는 대통령이 너무 잘해줘서 이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박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소설가가 물론 소설가 3명이 친문이죠. 공지영, 이회수, 조정래 셋인데 야 어떻게 소설가가 그래도 조정래라는 사람이 저 정도까지 그 심한 말을 하나 좀 이 지금 실업 대란에 지금 고통받는 청년 실업에 고통받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저런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조정래를 보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도 저기 조정래 태백산맥 10권 다 읽었고 몇 번이나 읽었는데 갖다 이제 버려야 하나요? 참. 아니 종족 그 민주주의인가요? 그것도 요거 있지 않습니까? 그 책 쓴 거 보면은 태백산맥하고 아리랑이라는 조정래 소설이 그 위안부라든가 그 징용 이거를 굉장히 많이 왜곡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또 하나는 그래도 추미애 장관이 5선 의원을 지냈고 당 대표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 한다면은 최소한의 어떤 원칙과 합리성은 추구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일말의 기대들을 했던 그렇죠. 건 사실인데 이번 보니까 완전히 청와대 하수인 꼭두각시 뭐 이렇게 전락해서 왜 그랬어요? 나름대로 그 사람도 다 정치적 감각이 있는 사람인데 뭔가 계산하니까 이런 짓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있을 수 없죠. 저는 뭐 다선 여성의 중진이고 그래도 당 대표까지 한 사람이라 어느 정도 또 판사라 법을 모른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 청와대 틈바구니에서 물론 새해 1월 2일 날 아침 7시에 인사 발령 낸 거 문재인이가 왜 그렇겠어요? 빨리 검찰 자르라고 한 거죠. 그 뜻에 따라서 뭐 일주일도 안 돼서 저런 어떻게 보면 폭거를 했는데 저는 추미애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마찬가지입니다. 예. 미국이 트럼프가 아무리 그래도 독재로 안 가는 게 장관들이나 백악관 비서관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적당히 제어를 하거든요. 제어를 하죠. 안 되면은 사표 내고 나가요. 국방부 장관이나 뭐 다 그랬잖아요. 국무장관이나. 근데 우리 이 장관들은 다들 끝까지 고개 숙이고 딸랑거리고 있는데 추미애가 앞장서서 이런 거를 보고 참 추접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추접하게 행동한 이유가 저는 본인의 욕심이라고 봐요. 욕심. 예. 때문에 눈이 먼 거죠. 가만 보니까 이거
잘하면 또 총리까지 한번 하고 또 뭐 여세를 몰아서 대통령도 나는 한번 할 수 있겠다. 우선 뭐 앞서서 서울시장도 있죠. 네, 서울시장. 황금실이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검찰 예. 인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했다가 검난을 일으켰고 어쨌든 그 다음에 2004년인가요? 그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서 떨어졌죠. 그렇죠, 떨어졌죠. 떨어지기는 했는데 지금 추미애도 강금실 시즌 2를 지금 재현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저는 문이 지금 다급하고 코너에 몰렸으니까 자기한테 목줄이 오니까 추하고 면담하면서 상당히 당근책을 좀 제시한 것 같아요. 그랬겠죠. 이번 잘 해주면 예.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 예. 예? 지금 후계자가 마땅한 사람이 없지 않냐. 이래서 본인들한테 영남인데다가 그렇죠. 동기후발을 세게 해서 눈 딱 감고 좀 해봐. 이렇게 해서 나간 거 아니냐 싶은데 추미애가 그러면 안 되죠. 예, 추미애면 안 되죠. 저 58 개띠거든요. 개띠들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데 저렇게까지 저렇게 행동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욕심에 눈이 멀어도 뻔히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추풍 낙엽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이런 일을 벌리다가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일에 이렇게 탁 부딪히면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자기 패를 안 그래서 보이는 과거에 뭐 추다르크라고 했고 근데 또 뭐 노무현 탄핵들은 또 탄핵 찬성했다가 그 후에 삼보 일배도 하고 뭐 그러더니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청와대에 뭐랄까요 이렇게 전락을 허리라고는 쳐도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뭔가 예. 나름대로 최소한의 뭐 금도는 지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추미애는 저는 역사의 심판에서 좀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추상 같은 역사의 심판에는 직권남용죄에 들어가거든요. 네, 직권남용이에요. 예, 당연히 검찰총장하고 제대로 상의도 하는 척만 하고 안 하고 그 7일 날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신년 인사 왔을 때도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나중에 해서 뭐 빨리 와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요식행위도 조차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추상 같은 그 법률의 판정에서 저는 죄인이라고 봅니다 벌써. 그래서 추미애가 이렇게 청와대에 어떻게 보면 하수인 사냥개로 이렇게 추락을 했는데 일견 아까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잘 구슬린 측면도 있고 최근에 유시민 이 발언을 보면은 참 유시민이가 이렇게까지 타락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타락했죠. 윤석열이는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 그게 민주주의를 아는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이 운동권 세력들이 지금 선전선동술로 그나마 그쪽이 아닌 사람들을 이렇게 막 하고 제압하고 어떻게 보면은 홀리는. 그런데 추미애도 싹 넘어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저는. 검찰총장 임기는 법적으로 2년 임기가 보장이 됐어요. 아직 1년 6개월이 남았습니다. 그 사람을 대통령 말을 안 듣는다고 저렇게 힘으로 갈아치운다? 그거를 노무현 대학 이사장이고 한때 장관했던 사람이 공공연하게 얘기한다? 저는 아니, 민주주의에서 힘으로 안 되면 갈아치우는 그거가 그럼 독재, 뭐가 법치가 독재고 저 스탈린, 레닌이 했던 짓이죠.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저는 베네수엘라 같은 데서 하는 짓인데 저렇게 한다는 건 민주주의 두 가지 원칙이 상호 관용 그리고 제도적인 자제잖아요. 할 수 있어도 제도적으로 참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인사를 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검찰총장하고 상의하게 돼 있으니까 참아야 되고 장관을 추미애를 빨리 임명하고 싶어도 야당에서 반대하니까 좀 참아야 되고 이게 참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내지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국민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났지만 다 안타깝게도 지금 보수는 좀 구심점이 좀 약해요. 아마 저 박근혜나 이명박 정권 때 이런 검사 인사를 했으면요. 벌써 광화문은 새카맣게 사람들 몰려들었을 거예요. 민노총 전교조 해가면서. 근데 보수는 구심점을 써서 단순한 빨리 이게 보여주지는 않을 뿐이지 저는 이게 머지않아서 표심으로라도 반드시 단죄가 되리라고 봅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일은 뭐 아까 윤석열 총장이 뭐 특별수사본부라도 차려서 수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결국은 특검을 추진하던가 야당이 그렇죠. 이건 말하자면 현재와 같은 검찰
진용으로는 네.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 그렇게 해서 특검을 추진하던가.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국민 저항권. 네. 어떻게 보면 국민 불복종 운동. 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이제 4.15 총선에서 네. 민심이 네. 확실히 보여줘야죠. 네. 그거 외에는 없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4.15 총선은 뭐 앞치가 3개월 남았고 예. 그 이전에라도 저는 특검을 좀 빨리 좀 추진해가지고 저도 야당이 네. 좀 빨리 했으면 나서야 좋겠어요. 돼요. 지금 정의당은 어제 그 경자 사화 예. 수요일에 대학살 인사를 정의당은 아주 잘한 인사라고 논평했더라고요. 뭐 내가 그거 보고 참 그거는 뭐 한숨이 민주당 이중대 삼중대들이 네. 되니까 아무리 이중대 삼중대가 어떻게 타락을 해도 정의당이 저렇게까지 됐나, 저런 인사를 어떻게 잘했다고 박수친 논평을 했냐 이거죠. 저는 나머지 야당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좀 빨리 손잡고, 이거 문제 있는 건 다른 붙어먹은 야당도 다 알잖아요. 예, 그런 야당하고 손잡고 빨리 특검을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혼자서 지금 싸우는 거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 그럼요. 예? 예. 혼자서 저거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대통령부터 지금 다 포위 싸우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12.12가 일어났는데 정승화 혼자 육군 참모총장이 어떻게 혼자 권총 뽑아서 선발도 소용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어떻게 없는데. 오겠어요? 꼼짝 못하는 겁니다. 군이 탱크 들고 출동했는데, 그래서 빨리 야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손 잡고 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좀 덜어주는 의미에서 빨리 특검을 좀 추진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좀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또 역사를 왜곡하는 우리 지도자, 특히 문재인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의 재판정에서 결코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민주주의가 좀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윤영걸 대표님 말씀하신 거 아주 100번 옳고요. 전적으로 공감을 표명을 합니다. 야당도 빨리 특검 추진을 하시길 바라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좀 보태주시고, 결과적으로는 4.15 총선에서 민심의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정말 쇠락, 몰락의 길로 가도록 하는 길 외에 달리 방법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